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수경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 안팎으로 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악재들에 좀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까지 현재 발생해 있는 구간입니다. 보통 데드크로스는 시장의 추세적인 약세 국면에 진입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부정적인 징후로 익히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급적인 여건도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경기에 대한 낙관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간. 글쎄 이번 주도 이런 환경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에 발표가 되는 FOMC 성명서에서 나타날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 변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번 주 한 주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도 저희랑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장 전의 주요 뉴스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계열사 지원 전문은행을 중국에 첫 설립합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전문은행 형태인 재무공사를 만드는 건데요. 국내 산업자본이 중국 본토에 단독으로 금융사를 설립하는 첫 사례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중국 삼성 재무공사 설립을 위한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은감위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르면 연내 설립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재무공사를 설립하면 중국 내 법인들의 자금을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와 노키아가 5G 기술 개발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두 회사는 이번에 설립된 차세대 기술 개발 센터를 통해 5G 핵심 기술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저지연 무선 접속 기술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인데요. 특히 5G 기지국 개발과 테스트, 코어망에서 단말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 시험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어제 미국 전자업체인 크레이그를 상대로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크레이그가 자사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미 연방법원이 지난 23일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특허료를 지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2분기 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와 두산엔진을 비롯해 두산인프라, 오리콤 등도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증권가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한국항공우주의 항공기 부문뿐 아니라 기체 부품의 성장으로 실적이 증가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반면 두산엔진은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데요. 조선사의 요청으로 인해 전략 엔진 인도가 지연된 상태고 또 엔진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밑돌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각 24일 스위스에서 열린 ITA 확대 협상 회의에서 기존 무관세 품목인 휴대전화 등의 201개 IT 관련 품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이노텍, 동부하이텍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인데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한국의 수출이 2013년 기준 77억 6,843만 달러, 수입은 6억 7,486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요. 세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시기는 올 12월 케냐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강요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